네, YTN 라디오 희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순서죠. 화요 천막회로 준비해 있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천막회 원래는 수요일에 했었죠. 요일을 바꿨습니다. 요일을 바꿔서 화요 천막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 지금 정치권의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연일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상민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양쪽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일단은 이상민 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시기도 하지만 네. 판사 출신이시고 예. 또 세간의 또 평가는 신중하고 또 합리적이고 그 설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탁월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을 하시면서 이 언어 선택 이런 부분에서도 법률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실 거라고 봤는데 이 상황을 쿠데타라고 표현하거나 네. 그 내용을 또 12.12까지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이 본인의 원래 이 신념과 어떤 가치에 기초해서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 정권의 요구대로 뭔가를 밀려서 쫓겨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친 언사로 이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문제의 근원은 이 경찰협의회에서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고 네. 계속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들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총경들이라도 입장을 보이겠다는 상황에서 토요일에 관외 여행 허가까지 받아서 모여서 정부나 정치적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경찰국 신설 안에 대한 당사자의 경찰의 입장을 모으고 전달했다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지만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직접 휘하에 두고 이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경찰을 앞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지 일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쿠데타라고 한 건 아니고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자,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가 정서적으로 조금 낯설고 거부 반응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쿠데타라는 표현은 이걸 해석을 한다 그러면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거죠. 지금 경찰법이나 그 어느 법을 보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민주적 관리, 민주적 운영.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게 현행 헌법하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직업 공무원들을 지휘통제하는 식의 이게 이제 민주정이란 말이에요. 네. 민주공화국화에서 이런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지금 경찰들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또 말의 취지는 어감을 떠나서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예컨대 경찰들이 이 해당 그 경찰국 신설의 당사자는 경찰이 아니에요. 국민이지. 국민한테 어느 정도 경찰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해 당사자가 경찰이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국가 권력의 배분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비민주적의 행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회라는 또 특정 이전에 쿠데타 주도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 소위 말해서 경찰의 이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고 경찰 전체의 움직임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을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한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해 당사자가 경찰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경찰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첫 번째는 경찰국 신설이라고 이게 경찰국 그러니까 예전에 치안국, 치안본부라는 치안본부 개념에서 얘기를 하죠. 예. 마치 경찰청이라는 이 외청이 없어지고 경찰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전에는 경찰국이라는 정식 직제가 아니고 치안정책관실이라는 비공식 직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네. 이것을 정식 직제화한다는 것이고 이 행안부 장관의 그 법상 있는 인사 제청권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소실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내지 정무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네. 경찰청장과 다이렉트로 사실은 예. 협의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이 비정상적인 거죠. 이거 낯선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권력남용의 위험이 더 큰 것이고 네. 경찰 통제가 더 심한 것이죠. 비선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식 중앙 부처에다가 만든다는 것인데 없던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기능을 공식 직제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경찰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서 예산에 관련된 건 또 없앴어요. 경찰국의 업무 중에 예산에 관련된 거 없앴어요. 그러나 검찰국은 있어요. 예산에 관련된 게. 그다음에 징계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다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저는 절충적인 경찰국의 업무를 만들었다고 보고 네. 이 경찰국의 업무도 인원도 대부분이 13명이 거의 다가 현직 경찰들을 채운단 말이에요. 치안관을 비롯해서 이것들도 경찰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문제를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경찰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적 통제 이걸 입에 달고 살았던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민주적 통제 또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예.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또 탄핵까지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임 건의까지 갈 사항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뭐 장관 해임 건의는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해임 건의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예. 그 일단은 헌법 75조 상에 예. 이 정부 조직법상 치안 업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할로 통제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의 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 법률 위반에서도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정부 조직법상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치안이라는 게 이 추상적인 언어 같지만 경찰 행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년 전에 경찰청을 독립청으로 하면서 당초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속해 있던 치안 업무를 삭제했던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그거를 30년 전으로 지금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행안부가 또 내무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할 당시에 권력 구조 상황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물론 민주화된 이후에 그런 상황이 또 뭐 재현이 되겠느냐, 역사가 뭐 과거 역사일 뿐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검찰권을 직할하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직할하고 이 방식으로서 30년도 전에 이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바뀌었던 경찰청 독립과 네. 치안 업무를 행정부장을 분리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러한 게 정치적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위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관해선 이 삭제가 돼 있다, 그 배제가 돼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안전 업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안전 업무에 관련된 정책 수립 조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 업무가 그 치안이라는 게 안전이잖아요. 여기에 수사 업무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치안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부분은 1991년도에 경찰청이 이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그때 독립한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지방자치라는 건 행정기능을 지방에 갖는 겁니다. 그럼 행정기능 안에 만약에 경찰 그 치안본부가 있으면 시도시가 다 경찰 업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나눠주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는 걸 독립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안 업무를 뺐던 것이고 뭐 그렇게 입법적 영역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정보조직법상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치안 업무가 행안부 장관의 그 업무는 아니다. 업무죠. 왜냐하면 안전 업무에 포함되는 거고요. 다른 입법 안전 업무에 그냥 포함되는 체계를 개념이다. 보더라도 예. 그 밑에 보시면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것은 소위 경찰법으로 불리는 국가경찰 및 지방경찰 운영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런 논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라는 것도 외청이잖아요. 근데 문화체육부 업무 범위에 문화재 관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언제 문체부 관리 안 받겠다고 하나요? 지휘 통제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요. 경찰청이라는 것은 경찰부가 돼야 돼. 사법부, 입법부, 경찰부. 행정부가 아니 별도의 행정기능에 행정부 내에 경찰 기능이 있고 그걸 담당하는 게 경찰청인데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기능을 합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하고 독립성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군도요. 헌법에 보면 국군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국군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다라는 거고 이게 안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하고 독립성과 완전 다른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다 직업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대통령의 대의제 하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당연히 받는 거죠. 국군도 받고 경찰도 받고 거기에 어떤 그 지휘 개선이 이제 행안부 장관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받겠다 그러면 경찰은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누구 통제를 받죠? 예. 뭐 조 변호사님. 두 가지 사실관계만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인 안전 업무는 재난안전이라든가 일반적인 국민 안전이지 치안은 아닙니다. 치안은 이 목적 때문에 91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진 거라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지방 자치가 시행되면서 마치 이제 경찰청 독립 문제가 거기에 부수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91년도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안 개정 취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과 중립. 그 목적으로 치안 업무를 행정부 장관의 업무에서 삭제를 하고 독립된 경찰청을 둔다라는 것이 당시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그 34조 5항이 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거를 근거로 두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문헌상 때문에 치안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면 지금까지 경찰청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물론 제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독립기구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치안 업무라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독립기구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치안 사무라는 건 치안 일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그냥 업무적인 걸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지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부 내에 이 결제 개선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을 보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각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부를 통할하는 게 국무총리 업무고 그다음에 그 국무총리 업무 중에서 행안부 업무를 또 행안부 장관이 갖고 그 중에서 치안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또 경찰청장이 갖는 거예요. 물론 수사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근원에서 나는 권한을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인 것이지 뜬금없이 그 사법부의 기능처럼 경찰을 설명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능은 다 있었어요. 예컨대 행안부 내에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라는 거 법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제청권이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정책관실이라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다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직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기능을 행안부 내에 살리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그 기능을 수행했던 조직을 정식 조직화하는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있었던 민정수석실 내지 정무수석실에서 있었던 그 업무 자체를 아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글쎄 이게 개악인가요? 저는 개선이라고 보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 윤기찬 변호사의 얘기에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얘기 가운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다. 그리고 또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 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치안 사무가 결국 행정부의 기본적인 고유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나누고 상호 간에 견제해 놓은 상권 분립의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행정이나 국방에 대한 최고 이 수권자로서 권한이 있다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각 법률로 엄격하게 다 제한하게 돼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만 경찰청을 독립기구로 둔다거나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에 대해서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모든 게 내 사무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나 헌법이 제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입법적 통제라든가 국회의 통제에 관계없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다 옳다 맞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인식 하에 지금 경찰국 신설이 이루어지고 인사관리에 있어도 법무부를 통해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오늘 대통령의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아서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체계를 보면요. 자, 그 군도 정책 중립성을 가져야 돼 군도. 근데 그 군도 국방부 소속이잖아요. 대통령 국방부를 통해서 군의 통수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안 통수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를 통해서 해요. 행정부 국무총리 이하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준사법기관이라 우리가 그러지만 법무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검찰에 대한 법무부 통제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민주적 통제라면서요.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그때는 또 국민의힘과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각 문민화를 시작을 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또 빈번히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뭘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헌법 체계에서는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또 부정하느냐. 경찰이 그럼 누구 경찰은 누구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나요? 경찰은?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경찰부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헌법 체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찰국이라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는 거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경찰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수사에 간섭하지 않으면 간섭할 길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경찰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치안 업무를 예를 든다 그러면 그중에 수사를 빼는 치안 업무. 이 치안 업무를 누가 통제합니까? 치안 업무 누가 통제하죠? 이거 당연히 대통령과 각 결제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오히려 이것이 남용에 이르려면요. 사실은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유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울산시장에 현 국회의원 하는 분이 거기 청장으로 있으면서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모 총경 같은 경우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물론 지금도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구체적인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의 이 경찰국 신설이라는 지극히 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극히 타당하면 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안 하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 국가 운영을 가장 중심에 내세우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신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또 경찰의 어떤 집단적 의사표시가 있고 이 저항이 있다고 하면 절차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률 개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판단일 뿐이고 누가 봐도 정부조직법의 치안 업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역사적 경위나 이런 거를 볼 때에는 특히 행정법정주의에 따라서 행정각부의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정해진 업무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치안 업무를 뺀 역사적 경험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법을 통해서 하셔야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 제소를 하세요. 이렇게 장외에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 판단 국민의힘처럼 야 검수완박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자꾸 장애 여론하면서 경찰을 어떻게 보면 일부 경찰의 그런 일탈적 행동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식의 정치권의 이거는 옳지 않다. 예컨대 지금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저희 쪽 해석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 국급이기 때문에 국급의 경우는 그러니까 국장급의 어떤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은 대통령도 가능하다라고 관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설립을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달리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법부에 어필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지 이게 꾸준히 밖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논란, 뭐 여야가 이제 뭐 들으신 것처럼 평행선인데요. 뭐 관련된 것은 뭐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유사명 총경과 관련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 징계가 적절했느냐 하는 논란인데요.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해서 복종 의무 위반이다라는 주장과 또 휴일에 이미 경찰청에 얘기를 하고 한 모임인데 이거 뭐 표현의 자유자 그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원칙은 모여서 사실 이게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검사들이 그렇게 검사들 회의할 때도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건 집단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국가공무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건 옳고 이게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검찰의 경우에도 사실은 전 집단 행동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의 그 당시 지적은 맞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왜 이거 기소 안 하냐? 왜냐하면 전교조 같은 경우에 세월호 관련 성명 냈을 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사실은 똑같이 보면 휴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 외의 업무와 관련된 이슈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 외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청장의 대기 발령 조치는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분들의 경우에 제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식은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라는 한 번의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나서 또 안 보일 거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그걸로 끝날 건데 대기 발령을 하면서 마치 이 기름 부은 듯한 느낌. 그래서 그렇죠.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징계 조치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이제 징계 절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대기 발령 조치 합당한 조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변호사님처럼만 판단하신다면 사실 지금 상황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후속해서 경찰들에 대해서 내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경고의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지금 아마 일선 경찰에 2시간 이상 복귀할 수 없는 지역에 갈 때 신고하도록 엊그저께 내려왔고 언론 인터뷰 금지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국 관련된 사안과 관련 경찰의 입을 막겠다는 거고 그게 반하는 행위를 하면 다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총경 회의를 통해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그러니까 대기 발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조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찰국 신설과 관련돼서 무조건 이미 이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가 됐고 8월 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견 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경찰 내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거였는데 그거 외면했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그 과정에서 계속 경찰을 자극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이 이제 쿠데타 발언이었습니다. 하나의 같은 발언. 경찰들이 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모여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고
그걸 반영하려는 노력을 최소한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책도 네. 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예. 경찰을 계속해서 협박해서 이 상황을 지금 무마하려고 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 이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상황이거든요. 좀 빠르긴 빨라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예컨대 지금 그 전에는 징계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도 이 경찰국의 업무 범위에 넣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경찰분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니까 그걸 반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징계하고 예산안은 뺀 거고 나머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이거 권능을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할 일이에요. 그 국민은 누구한테 위임했냐? 이것은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 이게 위임 정치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경찰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뭐 중립성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예. 경찰국 만드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건가요? 예.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 자 이것을 봐라 우리가 우려했듯이 이런 행위들은 이게 중립성 위반이다. 아니 조직 자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중립성 위반이고 독립성 위반이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14만 경찰 전체가 회의를 또 열겠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바람직한 해결책을 어떻게 그 가져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잠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이거는요. 좋겠습니다. 근데 예. 국민적 관점에서 짧게 좀 그 한 20초씩만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검수완박 법안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경찰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경찰국 반대는 국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경찰국이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된 거, 특히 몇 분의 어떤 특정 세력, 네. 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이게 경찰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걸로도 보이지 않고 예. 특히나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쟁점을 내세워서 경찰 전부가 여기에 옹호적인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국민의 이익 때문에 상황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죠.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조사는 바로 나올 겁니다. 반대율이 훨씬 높을 거고요. 이상민 장관이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말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경찰 내부의 반발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두 분 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본 화요천막회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